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아직 학생이니까 한번 비수술로 가봅시다. 3, 4개월 재활하고 좀 어느 정도 좀 활동을 이제 하는데 2달 만에 다시 왔어요. 또 활동하기 시작하고 2달 만에 또 빠졌어. 이제는 알아요. 아, 이거 다시 빠진 거구나. 엑스레이는 여전히 이상이 없고요. MRI 찍어보면은 이제 예전 처음 봤을 때보다는 쪽이 심하지 않은데 여기가 이제 끊어진 게 이게 보이네. 여기가 이제 파열이 좀 생겼어. 2번째 빠진 거라 이거는 더 이상 비수술이 큰 의미가 없겠다. 수술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주제 같아요.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슬개골 탈구는 뭐냐, 슬개골은 뚜껑뼈잖아요. 뚜껑뼈가 이렇게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뚜껑뼈는 대부분 다 바깥쪽으로 빠져요. 안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바깥쪽으로 좀 빠지게 되고, X자 다리에서 좀 잘 빠지고요. 뚜껑뼈가 좀 유격이 많은 사람들, 되게 좀 느슨한, 아무래도 이제 유연한 사람들에서 좀 잘 생길 수 있겠고, 뚜껑뼈 밑에 달려있는 힘줄이 좀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격이 좀 많아서 좀 잘 빠질 수도 있죠. 원래 뚜껑뼈는 이제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밑에 있는 대퇴뼈도 약간 V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V자가 아니라 평평하게 생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좀 잘 빠지죠. 슬개구의 이형성, 슬개구라는 게 슬개골이 지나가는 그 V자 모양의 대퇴뼈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좀 생성이 V자로 안 되고 평평하게 된 그런 경우에 잘 빠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주인공은 16세 여자 환자고 무용을 하는 친구예요. 뭐 무용 동작들이 되게 좀 과격하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이쁜데 상당히 좀 어려운 동작들도 많고 힘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무용을 하는 친구인데, 무릎을 살짝 구부리다가 힘이 잘못 들어갔는데 뚝 하더니 그냥 턱 주저앉았어. 너무 아파서 무릎 띵띵 붓고 도저히 아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른쪽 무릎이에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엑스레이는 그냥 괜찮아. 엑스레이는 뭐 크게 뭐 이상 없어. 옆쪽에서 보니까 뚜껑뼈가 요 정도 있는데, 뚜껑뼈에서부터 이제 요 아래쪽 슬개골이 붙는 데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될래나? 이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한 1대1 가까이 될 텐데 되게 길어. 뚜껑뼈가 약간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어. 이거는 슬개골 탈구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모양. MRI 찍어봅시다. 찍어봤더니 여기가 슬개골을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인대를 지대라고 하는데, 슬개골 지대 바깥쪽에 이렇게 까맣게 있고요. 안쪽에도 원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다시피 바깥쪽은 되게 두껍고 진해요. 근데 안쪽은 뭔가 이렇게 허옇고 이상해. 아, 이게 파열이 좀 있어. 이게 슬개골이 이렇게 밖으로 빠졌다가 끊어지면서 밖으로 좀 빠졌었던 거일 가능성이 많다. 더 보면 안쪽 내측지대가 좀 되게 흐리멍텅하게 보여요. 내측지대 파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하얗게 이제 뼈 색깔 변색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슬개골이 이렇게 있던 게 탈구가 되면서 여기를 땅 치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뼈 타박이 생긴 거야. 아주 전형적인 슬개골 탈구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뼈의 타박상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슬개골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땅 치면 이쪽에 있는 슬개골에 이 부딪히는 연골도 손상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뼈 타박을 받고 이 슬개골은 여기가 부딪히면서 연골 손상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근데 다행히 좀 보니까 딱히 연골 손상은 아직 안 생겼고 뼈 타박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뭐 괜찮거든요. 뭐 아직 뭐 학생이고 또 여학생이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처음 빠졌으니까 보존 치료 한번 해보자. 처음 빠졌을 때 보존 치료 할 수도 있어요. 꼭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재탈구의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내측지대 파열 부위를 빨리 보호하기 위해서 통깁스도 좀 하고, 그다음에 보조기도 차고, 주사 치료도 하고, 재활도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아직 학생이니까 한번 비수술로 가봅시다. 3, 4개월 재활하고 좀 어느 정도 좀 활동을 이제 하는데 2달 만에 다시 왔어요. 또 활동하기 시작하고 2달 만에 또 빠졌어. 이제는 알아요. 아, 이거 다시 빠진 거구나. 엑스레이는 여전히 이상이 없고요. MRI 찍어보면은 이제 예전 처음 봤을 때보다는 쪽이 심하지 않은데 여기가 이제 끊어진 게 이게 보이네. 여기가 이제 파열이 좀 생겼어. 2번째 빠진 거라 이거는 더 이상 비수술이 큰 의미가 없겠다. 수술합시다. 전방 후방 십자인대 다 괜찮고, 안에 이제 연골이라든지 연골판들 다 괜찮고요. 이게 원래 이제 슬개골 탈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내측지대가 끊어졌으니까, 외측지대는 이렇게 강하고 내측지대 끊어졌으니까 내측지대 인대 재건이죠. MPFL 리컨이라고 해서 내측지대를 인대를 이용해서, 되게 이제 뭐 자가인대를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인대를 쓰기도 하는데, 이 슬개골의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이 아래쪽 뼈에다가 묶어놓는 거,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가장 좀 흔하게 쓰는 방법이고, 아까 X다리에서 많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X다리가 심한 사람들은 X다리를 교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슬개건이 밑에 붙어있는 슬개건 부착점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뚝 떼가지고 나서
가사를 박아서 옮겨주기도 하고, 좀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슬개골 구가 V자로 돼야 되는데 평평하니까 V자로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슬개골 모양도 안 맞는데 슬개골 구만 이렇게 만든다고 이게 효과가 있나? 뭐 수술은 되게 크기는 큰데 뭐 효과는 그다지. 그러면은 그것만 있느냐? 다 수술들이 사실 다 커요. 인대 제거하면 째야 되고, 뼈 수술 뭐 그건 당연히 더 큰 수술이고. 그거 말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아까 제가 외측지대가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슬개골을 바깥쪽에서 잡는 슬개골 인대가 되게 두껍고 단단하고 커요. 그거에 반해서 내측 인대는 되게 약하고 흩어져 있고 늘어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X다리가 너무 심한 사람들한테서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적당한 X다리 내지는 똑바른 다리, 오다리에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한 X다리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내시경만으로 외측지대를 유리를 해주고요. 외측에서 잡아 당기는 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외측 인대를 잘라서 늘어나게 하고, 내측 인대는 뚜껑뼈에다가 실을 심어가지고, 수초 앵커라고 하죠. 실을 심어서 내측 인대를 잡아 당겨서 우그러뜨려서 이렇게 꼬매버려요.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쪽에서는 조금 더 잡아주는 힘이 강해지고, 바깥쪽 인대는 지금 적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생각보다 이거 안 빠져요. 대신에 장점은 내시경만으로 하니까 상처는 무지하게 적겠죠. 내시경 들어갈 구멍 5mm짜리 구멍 2개, 수초 앵커라고 해서 이제 뚜껑뼈에다 실을 심을 정도의 한 1cm 정도 뜰 수 있는 그 정도. 상처 3개면 크게 뭐 절개하거나 뭐 뼈에다가 뭘 하고 뭐 인대를 끼워놓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수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두 번째 탈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비수술은 의미가 없고, 수술 인대 제거 말고 일단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실 박아서 안쪽 지대 당겨 꼬매고, 바깥쪽 인대는 좀 칩시다. 그래도 결과 좋습니다. 안쪽 들어가서 보면 핏기가 좀 있어요. 이제 터졌으니까 피가 좀 났겠죠. 연골들은 아직 깨끗해요. 십자인대 전방 후방 다 괜찮고요. 후방인대도 괜찮고, 내측 관악사 연골 쭉 다 괜찮고요. 외측도 다 괜찮아요. 외측 연골판 연골 다 괜찮고, 뚜껑뼈가 지금 보면은 요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원래는 저거보다 한참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물만 넣었을 뿐인데 쑥 하고 벌어지면서 밖으로 확 밀린 거예요. 거의 빠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가운데가 좀 텅 비어 있는 상태고, 밖에서 이렇게 밀어보면 조금 안으로 오기는 와요. 근데 다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슬개지대, 외측 슬개지대를 좀 끊어보는 거예요. 수술기구로 쭉 해서 지금 요만큼이 좀 절개해 놓은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측을 보면 여기 파열이 된 데가 이렇게 뻘겋게 뻘긋뻘긋하게 파열된 데가 보여요. 원래는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열돼서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내시경으로도 좀 보이는 거고요. 적절한 위치에다가 실을 심을 위치를 좀 파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뼈를 조금 갈아내요. 뼈를 좀 갈아내야 이제 실을 심어가지고 인대를 끌어당겨서 꼬매도 연골 위에다 꼬매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연골 일부와 인대가 원래 붙어 있었던 부위를 좀 갈아서 뼈하고 인대하고 직접 좀 잘 붙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갈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을 심습니다. 이 실을 4가닥짜리 좀 심어져 있고, 이 실을 적당한 간격으로 지금 다 떠놨거든요. 요거를 밖에서 이렇게 쫙 묶으면 우그러지면서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좀 짧아지고 찢어진 인대도 같이 붙이고 두 가지 효과가 좀 있는 거겠죠. 다 타일을 하고 나면 여기가 좀 우그러진 그런 인대들이 좀 보이고요. 아까와 달리 거의 그 슬개골이 가운데 쪽으로 많이 좀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도 탈구되지 않고 제 위치에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이 슬개골은 대퇴뼈의 중앙에 좀 잘 위치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옆 사진도 뭐 그냥 그대로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MRI 보면은 여기가 이제 외측 지대를 좀 유리를 해놓은 데예요. 내측에 보면 이제 여기 좀 우그러져 가지고 꼬매져 있는 내측 지대가 보이죠. 여기는 외측 지대 이렇게 좀 끊어져 있고요. 꽤 좀 우그러뜨려서 이렇게 좀 봉합해 놓은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이내에 끝나겠지만, 뭐 상처 크지 않고 간단하게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슬개골 탈구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 수술할 때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재수술할 때도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재수술? MPFL 리컨, 그러니까 내측 지대 재건술을 했다가도 탈구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내측 지대 인대 재건을 또 하냐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측 지대 끊고 내측 지대만 좀 우그려서, 당연히 이제 인대 재건한 것까지 같이 우그려서 좀 꼬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빠지고 잘 버팁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재수술도 좀 했었고, 첫 번째 수술도 좀 꽤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재탈구된 케이스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재수술한 친구들도 좋은 결과를 다
얻었거든요. 오늘은 물론 이제 이 방법이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X다리가 아주 심한 사람은 X다리 교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이 방법만이 좋은 거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탈구의 리스크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플러스 댓글까지 해주시면 좀 좋죠.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